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오, 이렇게 자르기 네. 힘들게 말하지 말아요. 합이 좋다. 합이 좋네. 잘하네. 네. 뭐 첫 시도인데 잘 한 것 같죠, 나름? 네. 이게 자유롭게 하면은 제가 그냥 잘라가지고 붙여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시작하는데 사실 시작한다는 게 주제죠. 아, 네. 그래. 우리가 어쩌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가, 네. 시작을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네, 그렇죠. 사실 고백하자면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게 네. 저희의 첫 녹음은 아니에요. 그죠? 그쵸. 자그마치 1년 전이죠. 1년 하고도 조금 더 됐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재작년 2021년 연말에 저희가 팟캐스트를 해보자 하고 맞아. 진짜 그때 최초로 시작을 했다가 네. 왜 다시 2023년 새해가 돼서야 또 시작한다고 그쵸, 하는가. 그때 노 플랜으로 저희가 무작정 시작을 했었고 정말 저희의 한 줌 지인들과 그냥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정도로 하고 그냥 후일을 무작정 기약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 주된 원인은 사실 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렇죠. 사실 뭐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하다님은 계속 꾸준히 일을 하고 계셨고 또 너무 바빴잖아요. 네, 제가 그 당시 휴직을 하고 있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회사에서 또 이상하게 바쁜 일을 맡게 되면서 2022년이 그냥 삭제됐습니다. 정신 차리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더만 회사가. 그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막 연락하면 그때마다 늘 회사고 주말이든 밤이든. 그래도 뭐 잘 헤어졌으니까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도 돼? 네, 왜요? 맥락이 있잖아요. 네, 맥락이 있는데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자는 약속을 제가 지키지를 못했고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제가 이제 회사를 때려치우고 네, 이 팟캐스트에 모든 걸 투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공을 들여서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로 정해놓은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잠깐만 우리 지금 자기소개도 안 하고 무작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 당신은 누구세요? 뭐 혹시 전에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누가 들었겠냐고. 그 방송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읒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쥐하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냐? DJ 네임이냐? MC인가? 진행자인가? 네, 진행자. 활동명이 이렇게 쥐읒 쥐하다 해서 두 쥐가 지금 모여서 네 팟캐스트를 하게 됐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죠 주로? 우리는 퀴어입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뭐 부산 청년 뭐 혹은 뭐 예술 가수일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퀴어라는 정체성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 나를 설명할 순 없다. 그게 나한테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뭐 지하다님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모여서 뭐 퀴어 팟캐스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퀴어 팟캐스트는 저희가 최초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많은 훌륭한 방송들이 있고 그럼요. 그것을 들으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키웠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지방에 살면서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퀴어란 정체성을 전면에 내놓으면서 네 진행되는 팟캐스트는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듣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기다렸지만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자급자족하기로 했죠. 일단 서울말씨가 저는 좀 거슬려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이제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스튜디오를 이제 협조 받으면서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정말 비약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어겨버리시네. 5분 만에 이제 5분 됐죠 지금 녹음 시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지금 편집할 생각에 막막해 미칠 것 같아요. 네. 해서 어쨌든 지역의 퀴어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팟캐스트이고, 네. 저희가 그래서 나름 이런 방송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냥 팟캐스트 이게 어물쩍 나온 이야기를 이제 홀라당 지은님이 네, 오 좋다 하자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근데 네. 나는 진짜 하자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결국 다 지하다님이 해서 여기까지 앉혀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네, 오늘도 지은님이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까지 갔다 오시고. 네, 그쵸.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어가지고 원래 오늘도 쉴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뭐 내일 쉬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병원 투어를 다녀야겠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 허리를 가는 김에 근데 그 병원이 그 건물이 통째로 병원 건물인 거예요. 층층마다 다른 병원이 있는. 그 가끔 인터넷에서 보는 치유의 탑. 네, 맞아요. 그 하얀 거탑처럼 이렇게 병원 건물 전체 있는 맨 1층에는 스타벅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를 갔는데 10시 오픈이래. 그래서 저는 아침에 수영을 하고 이제 9시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 10시 오픈이래. 그래서 치과를 갔다가 정형외과에 또 어떤 할머니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형외과 왠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따라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러고 이제 산부인과 갔죠. 아니 어떤 할머니가 들어가는 걸 보고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가 약간 그 거기를 자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봤지만 뭔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따라갔죠. 내부 시설이 좋아 보여서. 네. 근데 역대급 물리치료. 진짜. 실제로 좋았나요? 네. 뭐 어떤 점이 좋았나요? 시설이 좋았나요? 아니면 거기 치료사분이? 치료사분이 좋았고 시설도 좋았어요. 앞으로 계속 다니실 예정이시고. 네, 뭐. 지금 굉장히 또 저희의 방송 의도와 다르게 의료 정보 방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산부인과에서 약을 타왔는데, 네. 그 약을 먹고 약간 졸린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것보다 텐션이 좀 높으시잖아요, 지연님이. 네, 뭐, 근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약간 지금 약물 복용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 뭐 잘 어떻게 되겠지. 아니 기술이 좋게 편집은 내가 한다고. AI가 잘라주는 게 아니면 그냥 말이에요. 버리면 되지 뭐. 뭘 버려. 버릴 순 없죠. 우리 뭐 8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네. 지금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그런가? 아무튼. 네. 그럼 지하다님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저는 이제 퇴사하고 이제 보름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들 퇴사자들이 이 첫 한 달이 굉장히 그냥 마냥 즐겁고 아무 이제 아직까지는 심각한 걱정거리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네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되게 즐겁게 보냈고 얼마 전에는 그 한라산에 다녀왔어요. 그쵸. 네. 제주도 가셨잖아요. 네, 진짜 한라산 등반만을 목적으로 제주를 1박 2일 동안 정말 벼락치기로 다녀왔는데 그 동행인의 너무 빡시다. 동행한 분의 이제 동행하신 분, 같이 간 분의 이제 컨디션 난조로 원래는 이제 정상을 찍고 싶었어요. 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라산 정상에 올랐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새 출발하는 이 마음을 안고 이제 제주도 한라산에 그 상쾌한 기분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 산을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같이 간 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 끝까지 끌고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분이 아니면 내가? 그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저 혼자도 같이 갔는데 넌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갔다 올게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숲속에 그냥 혼자 있어 나 찍고 올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1시간 반만 기다려줘 갔다 올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아쉬웠겠다. 그런데 뭐 그래도
그 계속 올라가는 내내 눈이 적당히 오더라고요. 네. 폭설이 그거, 아니고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 봤어요. 네, 폭설이 아니고 되게 예쁘게 사락사락 내리는 눈길을 이제 따라서 계속 네, 등산을 했는데 되게 그 자체가 좋은 경험이었고 네. 뭐 등산의 목적은 사실 정상을 밟는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에 밟는데 있었던 사람 있었다고 했지만 네, 막상 네, 갔다 와 보니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역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에 네, 느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다 개사했나 내가 지금? 난 심지어 그 노래도 몰라요. 진짜요? 오르막길 정인의 오르막길 모르세요? 네. 네. 아무튼 잘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어떡해. 우리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게 될 거고. 그렇죠. 시작했죠 이미.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시작하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더 상기해보자면 주 1회 업로드를 무려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맞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그때는 지하다님이 너무 바빴고 저는 그때 백수였고 그래서 지하다님이 일을 그만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을 하게 됐고 지하다님이 일을 쉬게 돼서 뭐 근데 저는 뭐 저녁 시간 뺄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쪼록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진짜 몸이 힘들어서 미치겠어. 몸 관리 잘 하시고 꾸준히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방송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노션에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봤잖아요. 네. 그 제목만 봐도 혹하는 얘기들이 많다. 네. 제목을 또 기깔나게 지으셔가지고. 네. 지금 기획은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 보따리 풀어야죠. 그렇죠. 네. 꾸준히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네, 약 잘 드시고 잘 쉬시고 네, 술 줄이시고 네. 술은 줄이고 담배는 못 줄이더라도 다른 거는 못 줄이겠어. 커피도 못 끊겠고 어떡하냐. 술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술이라도 잘 끊어보시고 예. 네. 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업 하면서 되게 이거 재밌겠다. 꾸준히 하면은 우리 느낌대로 하면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막상 시작하려고 앉아서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어떤 우려나 걱정은 없으신지 주연님은? 저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보여서 물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하다님은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막 아이디어도 짜고 그러는데 저의 목표는 사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기. 그것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제가 뱉은 어떤 그죠 한마디에 주연님 그냥 함께 해주신 걸로 시작을 했던 네. 왜 끈거려? 방송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해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시골쥐, 퀴어쥐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그쵸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목이라는 네, 평을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쵸? 누구죠? 그때 같이 들었는데 아무튼 지인분이 저희한테 그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시골쥐? 그러니까 부산이 시골이냐 그러면은 나는 뭐냐? 황무지냐? 뭐 사막이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공구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애초에 시골쥐 퀴어쥐라는 요 네이밍 자체가 그게 이소부화였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 동화 시골쥐 서울쥐 이야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쵸. 서울과 대비되는
우리의 이제 상황을 그러면 사실 그 축약해서. 우화도 틀린 게 뭐 도시지 시골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서울지 시골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서울 외에는 전부 시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시골지 퀴얼지를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 빠져나가는 건 어떨까. 네. 굉장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그렇죠. 없고 저는 생각을 한 게 네.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왜 이제 저희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설 연휴 직전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부산 본가로 내려갈 때 이제 뭐 회사 동료들이나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나 이제 명절에 부산 본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서울 분들이 시골 가나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가마 타고 가나 이렇게 배 타고 가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맞아. 아무튼 시골 내려가냐라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진짜.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는 수도권 아닌 지방은 뭐 부산쯤 되는 광역도시든 뭐 어디든 간에 그냥 시골인 죄다 거지. 그냥 네. 낮 수도권 모두 그냥 모두 시골. 말 타고 다니는 시골. 그래서 이게 그냥 그들의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기지 않은 단순한 워딩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시골에 어쨌든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골지에 속한다 우리는. 우리는 시골지의 정서에 더 가깝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같다. 그렇죠. 이분법은 나쁜 겁니다. 이분법은 나쁜 건데 굳이 이거를 나눈다고 하면은 부산이든 어디든 네 저희는 다 같은 지방은 전부 다 이제 시골인 거죠.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을 때 저희가 수도권에 가깝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완전 그냥 네 지방인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망해가는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인구 소멸이 지금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는. 네. 지금 3위로 떨어졌대요. 인구수가. 벌써 떨어졌어요? 네. 인천에 밀린 거예요? 네, 인천이 2위고. 그거 어떡해요, 우리? 아니, 뭐. 시골 중에서도 탑이었는데. 떨어졌어, 순위가. 탑시골. 네, 탑시골이었는데. 탑시골. 그 자리 맞아. 인천이면은 수도권이야. 맞네. 수도권이에요, 거기. 그러네. 네. 그들은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직은 탑시골이 아닌가? 뭐 탑블레이드도 아니고 이거 뭐야. 아무튼 네,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그래서 뭐 시골지, 퀴어지 저희 제목에 대한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긴 부연 설명.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산에 둘 다 사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 하는 얘기들은 지방 전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부산이나 경남권에 해당하는 얘기를 주로 하게 되긴 할 건데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사는 퀴어로서의 정체성을 저희 방송 그리고 방송 제목에 요거를 드러내고 그 수도권 외 지방에서 살아가는 저희 같은 처지의 지방 퀴어들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해나가고 싶다. 네. 뭐 이런 의미를 다 담았다기보다 나중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혹시 다른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부산에서만 지낸 부산 토박이, 부산 촌놈이기 때문에 정말 뭐 오히려 너네는 부산 그래도 내가 사는 곳보다는 인프라가 좋은 그런 큰 도시에 살면서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부산에서만 하고 자라서. 그렇죠. 저희가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는 전국 없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감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방민들, 지방 키워드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한계를 안고서, 네, 시작한 만큼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이제 청취자분들과 함께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전국의 이제 서러운 지방 키워드, 네,
듣고 네,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광고 2개 있지 않았어요? 광고가 맞다. 광고 아무도 의뢰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 맞아. 네 자체 이제 네 지인들의 어쩌고를 소개하는 그런 광고 2개를 준비해봤는데 장차 저희가 진짜로 뭔가를 홍보하고 싶다고 이게 신청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본 다음에 네, 저희 방송의 테이스트와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추가로 소개해드릴 의향도 있어요, 그죠? 네. 저희가 초반이니까 지금은 무료로 네. 해드리지만 나중에 저희가 잘 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게 지속 가능한 방송을 위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리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여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잠시만 다시 해요. 점심으로 정식으로 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의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소스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소스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소스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안 되겠다. 어떡하노. 광고도 그래.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게 잘라놓고 계속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이번 거는 계속 쓰진 못하겠고 네 다음에 재도전해봐요. 그래야겠다. 다음에 그냥 계속 읽어야겠다. 될 때까지. 우리가 미래 광고주님을 언젠가 정식 광고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래서는 광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 왜 저 예전에 그 컬투쇼에 그 박준영인가 와가지고 제주 10다수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내가 그 정도 급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약간 그렇게 하면 계속 뇌리에서 안 떠나요. 10다수 광동 10다수 이렇게 계속 곱씹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곱씹다수 아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성장하는 딜리버리. 딜리버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충분히 증명한 다음에 딜리버리 성장 안 하던데. 딜리버리 성장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제2의 홍진호입니다. 아무튼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방송이 대충 어떤 방송이 될 것 같은지 얘기를 좀 해봐요. 저희가 아까 네. 저희들끼리 그냥 복작복작 해가지고 지금 리스트업 해놓은 주제는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스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거를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뭐였지? 탈반 119인가? 뭐였지? 위급 상황이었나? 위급 탈반. 위급 탈반. 위급 탈반 넘버원. 넘버원. 네. 네. 그러니까 이 판에 있다 보면은 그렇죠. 탈반이 마렵다. 탈반이 마렵다고 표현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성소유자 짓을 계속 해야 됐는데. 동성애 그만해야겠다. 동성애를 관둬야겠다. 쟤네들이랑 같은 내가 한번 끊어봐야겠다. 이 동성애 반복되는 굴레를.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이제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왜 그런 보통 뭐 이제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왜 치유할 수 있다. 치유 캠프 막 이런 거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돌아와라 아들딸들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전환치료 이런 걸 이제 되게 비난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지만 한 번씩 그런 탈반 마려워지는 충격적인 순간들 접하고 나면은 전환치료 받아야겠다. 그럼, 탈반해야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상성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저희가 이분은 탈반하셔도 된다.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뭐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뭐 절대적인 그런 뭐 기준은 안 근데 되겠지만 저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답은 본인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럼요, 그리고 탈반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는 그런 지극정성이다? 내 생각에는 또다시 동성애의 굴레로 빠진다. 동성애든 뭐든 아무튼 비정상적인 지금까지의 삶을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거는 언제 한번 좀 모이면은 모아가지고 탈반 마려운 사건과 발언과 충격, 진실, 공포 인연들 인연입니다. 발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인연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저희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요? 뭐 좀 구태의연하지만 어린 시절 남달랐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 얘기. 언제부터 너는 성소자였어? 너는 언제 네가 레즈비언인 걸 알았니? 이렇게 한다면 언제부터 네가 남들과 다른 걸 알았니?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런 걸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지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소위 뭐라고 하죠 벽장 클로짓. 클로짓 퀴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직장에도 다 오픈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어떤 운동을 한다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소수자 가시화를 위해서 주변에 나를 드러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숨겨지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도 안 믿어줘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일반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저는 좀 보수적인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머리 투블럭하고 누가 봐도 쟤 좀 여자 만날 것 같은 하는 느낌으로 다녀도 그 어른들이 항상 요즘 만나는 남자 있는지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가끔 그럴 땐 그 질문의 진정성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진짜로 궁금해서 내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가? 진짜 남자 만날 것 같아 보여서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좀 이상한데 떠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건가? 근데 너무 순수하게 물어보잖아요. 너무 눈을 반짝이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성소수자들이 지방은 특히 오픈하는 거에 대한 오픈율이라고 할까요? 오픈율. 오픈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시골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제 애인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살고 있는데 양산이 부산보다는 조금 더 작잖아요. 근데 양산에서 데이트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해요. 아, 왜냐면 다 아는 분들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좀 모여 살고 있기도 한데 막 내가 어딜 갔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땡땡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서울은 사람도 워낙 많고 땅덩이도 워낙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내 자녀가 뭘 하든 그쵸. 알게 뭐야 어떻게 알아요. 홍대에서 김씨 아저씨 자녀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약간 지역에 사는 퀴어들일수록 부모님한테 정체성을 숨기고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그 주변 동료나 친구들한테도 오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그쵸, 같고. 보통은 그렇죠. 그 되게 그 아우팅 뭐 커밍아웃이 아니더라도 아우팅을 당하거나 아무튼 그런 자신의 성 지향성이나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아무래도 더 실제로도 심각하고 그쵸. 그 하기 전에도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는 여기서 그냥 되게 이 얘기는 그때 그 회차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저희는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별 문제는 없는지. 아 진짜 오늘 또 그런 일도 있었다. 오늘 수영 갔다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편의점 그 옆에 보면은 약간 그 뭐지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들이 이제 뒤로 다니시는 골목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몰랐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어떤 그 안에 계시던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어떤 통 같은 데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아니 이 지은님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근데 뭐 나는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사장님은 내가 남자인 줄 알았겠죠. 아니 근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그거는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화장실이 멀다 이러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소변을 보니까 내가 사실 세상이 보이기에는 이렇구나. 남성 패싱을 네, 당한. 남성 패싱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건 내가 뭔가 투덜거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취급하게 된 사건이네요. 네. 대박. 그러니까 이런 일상 속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케이스가 드문 편에 속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뭐 어떤 얘기가 저희가 하기로 했었죠. 뭐 게스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저희가 그 게스트 초청 방송 시리즈를 하나 기획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퀴어로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퀴어임을 드러내는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이제 뭐 굳이 드러내지 않고 어쨌든 자기 할 일 하고 계시는 분들 좀 다양하게 모셔서 어떠신지 할만하신지 잘하고 계신지 이게 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얘기를 들어보고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얘기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그 저희 뭐 사연 관련한 것도 그죠. 청취자 사연 들어올지 모르겠다만 약간 뭐 비보처럼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연이 안 모이면 내가 주작이라도 해서 사연을 좀 채워서 내가 쓰고 내가 읽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어쩌겠어요. 방송을 하려면은 뭐 그러면은 본인이 사연을 쓰고 본인이 아닌 것처럼 읽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이제 제가 쓴 사연은 지은님 읽어주는 걸로. 아니면 약간 사연 사냥꾼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사연 내놔라 이렇게. 멱살 잡고. 멱살 잡고 사연 하나씩. 며칠까지 사연 한 개씩 보내라. 독촉하고. 독촉 좋다. 네. 그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근데 저희가 둘이 떠드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분들
분들의 일상, 다른 분들의 경험들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당분간은 당장은 이제 이걸 듣는 사람이 또 저희와 저희 지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둘이 이제 이런저런 주제로 두서없이 떠들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연 방송이나 게스트 인터뷰 방송 같은 걸 하면서 다 같이 떠드는 형태로 나가고 싶고 그리고 또 방송 말미에 또 따로 안내를 좀 드리겠지만은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건데 예, 항상 네, 기획이 따로 없더라도 공지가 따로 없더라도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또 저희 메일이 또 기깔나잖아요. 뭐였지 메일이? 메일이 네. 그 컨트리. 네, 그 저희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연을 모집하고 있고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정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후기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메일로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자체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다른 지역 키워드를 위한 광고 또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일이 있는 분들의 개인적인 홍보도 네,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메일 주소는 country.queer.mice@gmail.com입니다. 좀 길죠? 좀 긴데,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을 할 거고요. 한글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시골지 키웠지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고, 여기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인스타 통해 가지고는 방송 관련 공지사항 그리고 회차 정보 같은 걸 좀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 메일 주소가 좀 많이 길잖아요. country.queer.mice@gmail.com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방금 설명드린 인스타 계정 바이오 그러니까 그 프로필란이죠. 거기 이제 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 기억하기 좀 그러신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끝인가요? 아, 네.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저희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지 퀴어찌였습니다. 안녕. 빠이.